신입교사 한서진이 문제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던 그 순간 교실 뒤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 선생님이 제 손녀입니다. 대기업 회장인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월의 봄바람이 교정을 스치며 지나갈 때 새학기 소리가 음악실 창문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서울 강남중학교의 오후는 언제나 이렇게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했죠. 교무실 한쪽 구석 자리에서 한서진은 내일 첫 수업을 위한 수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서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처음 교단에 서는 것이니만큼 가슴속에는 설렘과 각오가 뒤섞여 있었죠. 비록 계약직 교사였지만 서진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 그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전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선배 교사들의 조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같지 않아. 특히 이 학교 애들은 더 까다로워. 하지만 서진은 그런 말들을 그저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으니까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교감 선생님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님, 내일부터 2학년 3반 담임이시죠? 그 반에 좀 특별한 아이가 있는데. 교감의 표정에는 미묘한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수아라는 학생인데 학부모가 좀.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평상시처럼 하시면 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학생이든 어떤 학부모든 상관없었어요. 교실 안에서는 오직 교육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진은 가방을 정리하며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새로운 학생들과의 만남,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업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교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현관문을 열면서도 계속 내일의 수업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이상주의자라고 불려도 좋았습니다.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밤늦도록 서진은 학생들 명단을 들여다보며 한 명씩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수아라는 이름 앞에서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지만 서진은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선입견을 갖는 것은 교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 8시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 수업을 앞두고 교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국어 선생님 한서진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고 어떤 학생은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뒷자리에 앉아 있는 한 학생이 서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수아였죠. 수아는 팔짱을 끼고 서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아에게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죠. 자, 그럼 우리 첫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서진은 칠판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시나요?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 답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이상적이시네요. 수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잘 안 통하던데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수아와 서진을 번갈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수아 양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누군가는 그 이상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를 다 공정하게 대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소중히 여길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서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아가 다른 학생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수아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상대방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했죠. 서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개입해야 할 때였어요. 수아 양,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일인가요? 수아는 서진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아, 선생님. 별일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방금 목격한 상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 양 학생부로 함께 가시죠.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학생부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아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서진은 학생부 문을 열며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아 양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은 서진과 수아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선생님, 일단 수아는 제가 상담해 보겠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서 앉아봐. 서진은 수아가 상담을 받는 동안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진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서진 선생님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나수아 어머니 나은정입니다. 서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우리 수아를 학생부에 보내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수아 양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괴롭힌다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우리 애가 언제 누굴 괴롭혔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목격담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수아만 문제 삼으신 건 아니죠? 다른 애들도 그런 일하면 똑같이 처리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그런데 선생님 계약직이시라던데 혹시 정교사가 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은정의 말에는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제 고용 형태와 학생 지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교사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학교에는 까다로운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 그 중에서도 나은정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점심시간 교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선배 교사들이 서진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한 선생님, 나은정 씨한테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학부모회 회장이신데 영향력이 상당해요. 교장 선생님도 조심하시는 분이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교사로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수업 시간 수아는 평소보다 더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전화 이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최선을 다했고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대했죠. 수업이 끝나고 서진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을 정리하고 수업 준비를 마친 후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늘은 특히 신경 쓸 일이 많은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교실 문 앞에서 학부모들을 맞이했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한 학부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수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도 환한 미소로 답했죠. 그런데 교실 뒤편으로 나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다른 학부모들이 서너 명 더 따라왔어요. 은정은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정 씨. 서진은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정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오늘 수업 기대가 크네요. 선생님의 공정한 수업 말이에요. 서진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자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골고루 질문을 던지고 모든 답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수아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아 양이 답변해 볼까요? 서진이 수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변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진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실 뒤에서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어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수아만 자꾸 어려운 질문 던지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애들한테는 쉬운 거 물어보시면서요.
은정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은정은 다른 학부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애만 문제 삼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은정과 함께 온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서진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서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어요. 공정하게요? 은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애를 학생부에 보낸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다른 애들도 그런 일 있으면 똑같이 처리하시는 거죠? 서진은 교실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고 있던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기요. 노인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교실 앞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규성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손녀의 수업을 보러 왔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규성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라고 하시면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 선생님이 제 손녀입니다. 정규성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말이에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정규성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더욱 의외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규성은 서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낸 후 교실의 학부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손녀가 학생들을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은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규성이 누구인지 알게 된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정 회장님, 그런 게 아니라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시는군요. 정규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산업 정규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깝네요.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한산업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학부모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규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서는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른 학부모 중 한 명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은정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정규성의 등장으로 교실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오늘 수업 계속 진행하시죠. 정규성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업을 계속해야 할 때였어요. 서진은 마음을 다잡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계속해 볼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재개되자 교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정과 그녀의 편에 섰던 학부모들은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규성은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교실의 분위기는 안정되었어요. 서진은 처음으로 교육권이 지켜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정규성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나가고 나자 교실에는 서진과 정규성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손녀가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도 축하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와봤어. 그런데 하필 오늘. 하필이라니. 오늘이 바로 적기였잖아. 정규성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교사가 되어서 어떠니?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그런데 힘들 때도 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네요. 특히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오늘 같은 일 말이구나. 정규성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네, 말씀해 주세요. 정규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거든. 아이들의 인격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교사가 보호받아야 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야. 할아버지 말씀은 오늘 일을 보니까 말이야. 정규성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교사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어.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들었어요. 오늘 일이 할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해결된 것 같아서 말이죠.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정규성은 손녀의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이는 정말 강하구나.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말이야. 며칠 후 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규성이 학교 운영진과 만나기를 요청했거든요.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그리고 몇몇 주요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학부모 공개 수업을 참관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요.
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규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규성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사 권한 강화, 학부모 간섭 제한,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었어요.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학교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무회의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교사들의 권한이 강화되었어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진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할아버지의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학교의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무실 분위기도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졌고 교사들은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괜찮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식의 해결이 올바른 것인지 말이죠. 이건 정당한 변화였을까? 아니면 그냥 권력으로 권력을 눌렀을 뿐인 건 아닐까? 서진은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학교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본질적인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수아도 예전보다는 조용해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하지만 학생의 말은 서진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예리했고 교사의 상태를 잘 알아차렸어요. 서진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언제든 좋아. 내일 저녁에 만날까? 다음 날 저녁 서진은 할아버지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규성은 손녀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고민?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규성은 손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진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권력으로 권력을 누른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구나. 네, 맞아요. 분명히 학교 환경은 좋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정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교사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정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은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내 말도 맞아. 권력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지.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해. 특히 더 큰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말이야. 더 큰 변화요? 그래. 교사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말이야. 정규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교사로서 가진 이상은 정말 소중해. 하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열정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이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현실도 함께 봐야 해.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단풍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계절, 서진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단에 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한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정교사 발령을 받은 것이죠. 아침 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선생님. 선배 교사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진은 3학년 일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생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에는 수아도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서진이 교실에 들어서자 수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수아야. 서진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수아의 표정에서 예전의 반항적인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서진은 수아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아야, 답변이 정말 좋았어. 서진이 수아의 발표를 듣고 격려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요즘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수아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운동장을 거닐며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아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정한 변화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온 학교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하루였어요. 서진도 학생들과 함께 달리기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수아가 결승선에서 서진을 응원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저녁 무렵 서진은 교실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그때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서진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교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교사는 권력이 아닌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키워주는 것이 내 일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서진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던 그날의 설렘, 학부모들과의 갈등, 할아버지의 도움,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오늘 운동회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밝은 표정, 수아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까지 모든 것이 서진에게는 교사로서의 보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교실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가방을 정리했어요. 내일 또 아이들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교실 문을 나서며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말이에요. 교사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지금 서진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교실을 돌아본 서진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서진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